박 대표님, 네. 그 네와이네가 그 AD 보안 쪽 컨설팅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컨설팅 하실 때, 예. 그 AD 보안 컨설팅 하실 때 체인지 오디터를 꼭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인지 오디터가 무엇이고, 그걸 또 왜 그렇게 쓰시는지 이유를 예, 일단 뭐 체인지 오디터는 지금 체인지 오디터 소개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AD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뭐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얘가 행위에 대한 거 탐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알람,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AD 보안 컨설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AD에서 그 설정에 대한 부분도 보지만 그거보다는 현재 AD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AD를 일반적으로 잘 구성해서 쓰고 있지만 그 구성해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보안적으로 허술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용 형태를 봐야 되는데 체인지 오디터는 그런 형태를 한눈에 보기 쉽게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저희가 AD 보안 컨설팅을 할 때 체인지 오디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네와인의 박 대표님이 이제 직접 컨설팅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직접 박 대표님이 직접 컨설팅한 AD 보안 사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지금 일반적으로 고객사에서는 그 관리적인 접근에 대해 AD 서버 관리적인 접근에 대해서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접근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책이 다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AD 관리자들이 AD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아니면 접근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그 승인받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까다롭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AD의 서비스 포트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리자의 PC를 이용해서 AD를 접근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AD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관리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저게 관리자가 뚫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게. 그렇죠. 관리자의 PC가 뚫리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요 솔루션을 이용해서 알람을 발생시키고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그 AD 관리자 계정에 대한 오남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알게 된 상황이었어요. 뭔가 하면은 그 고객사에서 이제 그 잠깐 테스트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뭐 점검을 위해서 그 관리자 계정을 이제 임시로 만들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계정의 권한을 상승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경우인데 그거가 이제 그 실제 이제 운영하는 그 팀에 이제 점점 퍼지면서 이 계정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을 연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의 계정으로 많은 서비스가 연동이 돼서 이 계정에 대한 그런 크리덴셜 정보가 다 유출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례로는 서비스 서버의 잘못된 AD 사용 탐지 사례인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AD 서버가 특정 그 AD 서버 쪽으로 서비스 서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AD 서버는 뭐 알다시피 여러 개의 AD 서버가 다 동일하게 다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액티브라는 명칭이 붙은 건데, 근데 그게 이 해당하는 서비스 서버를 한쪽에 있는 한 대의 AD 서버랑 연결이 되게끔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서버만 재부팅을 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그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가 다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가 뭐 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체인지 오디터를 통해서 한쪽으로만 인증을 받는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다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를 개선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인지 오디터로 이렇게 쉽게 탐지가 되나요? 해보면? 예, 쉽게 탐지가 되죠. 저희가 이제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사례인 경우는 실제로 이제 AD 서버들별로 발생된 이벤트 개수가 나오는데 특정 서버에만 굉장히 많은 수량의 이벤트가 발생한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역으로 찾아가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경우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서버의 설정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를 이제 좀 픽스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AD 보안 컨설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는 기본적인 그 서비스 구동이 잘 되게끔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타 회사의 정보를 넣고 해서 그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액티브 디렉토리도 기본적으로 그냥 서비스가 잘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세세한 설정이나 아니면은 보안적인 어떤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설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져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AD 보안 컨설팅 그 제품이 저희가 제품을 얘기하는데, AD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는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적 보안과 계정에 대한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과 터미널 보안에 대한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하드닝을 하고 난 후에 액티브 디렉토리 체인지 오디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 위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쉽게 금방 알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박 대표님은 이런 그 뭐 컨설팅이나 이런 POC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다음 현재 국내 기업의 이런 AD 보안에 어떤 현재 현황이랄까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까 사례 뭐 3개 말씀하셨지만 네. 그거 외에도 다양한 허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해보시니까 그래도 박 대표님께서 그래도 이 기업은 잘 돼 있다, 어저 잘 돼 있다 한 데가 한 10군데 만나면 몇 군데 정도가 박 대표님 수준으로 봤을 때 잘 돼 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 잘 돼 있다라고 뭐 5점 만점에 잘 돼 있다라고 5점을 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딱 한 군데? 네. 네. 이때까지 제가 만나보면서 봤을 보통은 때 평균 몇 점이에요?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3점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홀이 많으니까 AD 보안 쪽에 AD들만 뭔가 공격자는 AD만 딱 점거하면 사실 모든 걸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들이 기를 쓰고 네. AD를 공격하려고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그 보안 사고 분석을 갔었는데, 그룹 정책을 이제 점거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다 계속 배포를 하고 있었던 상황도 예,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이 아까 이제 뭐 저희가 위협도 얘기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가장 첫 번째 체인지 오디터를 가지게 되면 가시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안을 얘기하면 첫 번째 고객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다. 우리가 뭐가 문제 있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를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려달라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안을 내밀어 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체인지 오디터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은 여기는 인증 이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위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 컨설팅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컨설팅이 우선이죠. 그렇죠.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걸 조금 바꿔서 솔루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비저빌리티를 갖고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의 AD는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해주면은 그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위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드닝이 필요하다. 아니 이런 것들은 탐지 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좀 나눠서 진행한 형태로다가 국내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체인지 오디터 이게 뭐 어플라이언스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체인지 오디터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체인지 오디터가 설치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AD의 멤버 서버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멤버 서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AD의 스트럭처가 변경되는 즉시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로그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하고는 달리 체인지 오디터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크게 한번 잘 설정을 해놓으면 크게 손볼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뭐 AD와 통합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체인지 오디터로 한번 실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테스트해 보는 것은 그 과정이라는 거 복잡하진 않겠네요. 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뭐 대부분의 이제 뭐 그런 어떤 이벤트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솔루션처럼 체인지 오디터도 기본 설정과 그 다음에 그런 설치나 설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 후에 그게 발생하는 이벤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큰 난리지가 필요한 제품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나인균님께서요, AD를 사용하면서 기록되는 이벤트를 SIM과 연동하고 있는데 AD 자체 이벤트와 체인지 오디터와의 이벤트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보시면은 AD 자체 이벤트는 운영적 측면의 데이터고요. 체인지 오디터에 대해는 보안적 측면 데이터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보안을 하고 싶다. 네네. 라고 하면 체인지 오디터를 같은 제품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야, 우리는 전체적인 운영적 측면에서 조금 이벤트가 필요해. 라고 하면 AD에 있는 오디팅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 대표님, 어떠십니까? 지금 회사마다 SIM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SIM하고 지금 요거하고 연동하는 거, 이런 리카멘트 같은 거 많이 오나요? 어떤가요?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실제로 체인지 오디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 때, 체인지 오디터는 그 액티브 디렉토리 엔진에 이제 DLL 후킹을 해서 이벤트를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게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이벤트를 이제 동일한 형태의 이벤트를 하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SIEM하고 연동하고 거기에 연동하면서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룰을 설정을 해서 그걸 알람을 발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그 구축을 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죠. 예, 그 고객사 담당자 말로는 지금 저희 거 이제 체인지 오디터와 SIM 연동해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이제 확인하고 그런 봐야 될 그런 공수가 훨씬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저녁 하고 있는 있습니다. 삶을 하고 있대요, 벌써? 예. 예,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술 있는 저녁이랬구나.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조광윤님께서요. 네. 인더스트리별로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금융 분야는 네. 표준 규격이나 가이드를 준수하는 모델이 없다고 들었는데 캐슬은 어떤? 일단은 금융 분야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 가이드는 있지만요, 인증 가이드는 없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ISO 규격을 준수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에는 ISO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고 있고, 만약에 국내에서도 그런 표준화된 규격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